오늘은 2024년 8월 17일입니다. 어제 마감 시황 및 관심주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못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전히 8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미국도 일단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던 테마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엠폭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19 마스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AI,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워렌 버핏의 효과였죠.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를 보게 되면 키움증권이라든가 NH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방산, 해운,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상승한 걸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표주 및 부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전기차 부품주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물론 제가 8월 9일 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와서 일단은 그거는 제외를 좀 했고, 보이는 것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적혀져 있는 바이오노트, 그 다음에 테스, 인탑스, 솔브레인 홀딩스, 솔루엔, 프로텍, 그린리소스, 이 종목들이 다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AMG 같은 경우는 8월 9일날 매수가 돼서 단기 목표가 도달을 하고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서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K오션플랜트 친환경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16일 어제였죠, 매수됐던 종목 위주로 AS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가 질병관리청 엠폭스 검사키트 국내 과제를 국내 기업 중에 단독으로 진행 완수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제품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노트가 2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4,800원이 여기였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 1차적인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5,800원이었는데 단기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6,200원 수준입니다. 이 6,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7,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엠폭스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가 됐고, 지금 유럽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아프리카를 갔다 온 대상자 위주로 엠폭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1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향후 기대감으로 보거나,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6,200원 돌파 시에 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날 윗꼬리를 좀 달면서 저항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거래 없는 조정이었기
있기 때문에 버텨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뭐 물론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결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계속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제가 매수했던 건 이전에 저항 그러니까 4일 날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매수라고 적어 놨고요. 목표가는 제가 4%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대로만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탑스 LS증권에서 목표가를 4만원으로 유지를 하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9월에서 10월 중에 웨어러블 로봇이 공급이 된 게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초기 물량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합산 부동산이 4,094억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25,000원대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인탑스 15일이죠. 15일 날 방송을 좀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목표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여전히 박스권 부근이 상단 부근인 88,000원, 9만원 이 사이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쉬운 거는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려서 저항에 걸렸는데 이 저항 돌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좀 조정을 받았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뭐 그냥 마음 편히 9만원대까지 한번 버텨보시죠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저항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엠은 두 군데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M증권에서 목표가 유지 3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LS증권에서는 솔루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4만원에서 2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25% 줄었고 영업이익이 거의 50% 줄다 보니 당연히 24년 실적, 2025년 실적이 하향 조정된 거고 그러다 보니 목표가를 처음에 예상을 했던 건 4만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25,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한 18,000원을 지금 돌파를 했고요. 25,000원대까지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6,000원, 2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서 그냥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테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유지를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연간으로는 39%, 분기로는 10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94% 증가를 했고요. 분기로는 흑자전환됐다라는 얘기겠죠. 뭐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의 실적도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리포트까지 써놨습니다. 흐름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3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링크까지 제가 올려놨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 다지고 이제 뭐 올라오고 있으니
프로텍 홀딩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 중국이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중금속 아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안티몬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티몬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요로 사용이 되고요. 배터리, 야간 투시경, 핵무기 생산, 태양광 광전지, 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생산,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시초가에서 타이밍이 딱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로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심 종목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게 SBB 테크, 일동제약, 요거는 실적이 좀 안 나왔고요. 인텔리안 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HK 이노웨는 토니모리, TSE는 3분기 실적이 괜찮다. 그리고 AP 시스템은 분기 실적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간 실적은 나왔고 2분기까지 나왔는데 3분기, 4분기가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체크를 안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KPS는 실적 안 나왔고요. 두산마켓은 2024년은 하락하는데 3분기 실적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 쭉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3Q라고 하는 건 2분기 대비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적어놓은 건데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종목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죠. 동반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2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2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19,000원 매수예요. 19,000원에 1차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500원 있죠. 17,500원이 2차. 뭐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되고요. 4%를 잡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25,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25,000원 목표가입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저항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좀 이쁘게 그리면은 22,000원이 1차 목표, 22,000원 돌파 시에 2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동제약도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어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참고로 일동제약은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어요. 4일 전, 4거래일 전이었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지금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동제약이 예전에 그 코로나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다가 뭐 안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17,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18,000원까지 18,000원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뭐 한 번에 그냥 크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은 손절가입니다. 16,000원 손절가 4%짜리가 있고, 손절가를 제가 정확하게 좀 제시해 드리는 가격이 있죠. 그런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지가 조금 저항 돌파가 완벽하게 좀 이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4% 손절가를 잡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1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는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6,200원, 300원 뭐 이때 매수를 해서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16,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인텔리안테크 16일날 리포트가 4개 나왔어요. 한화, NH, 신한, 유진. 근데 신한이랑 유진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네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거는 지금 손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가가 뭐 들고 계신 분들 있는다라고 하면 지금 한 52,500원 보이거든요. 52,500원 이때가 손절가예요. 손절가고 54,000원 있죠. 54,000원 돌파시 매수입니다. 업일 때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는 돌파입니다. 돌파. 그리고 목표가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62,000원이 목표가인 거죠.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67,000원인 거고요. 67,000원이 2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를 한번 딱 정하고 거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고 이 저항이 부딪혀서 뚫지 못하면 조정을 좀 받고 간다. 그러면 그때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잖아요. 아, 조정을 여기서 받으니 비중을 축소를 해야겠다. 혹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어차피 뭐 실적이나 이런 건 잘 나오니까 그냥 들고 가보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 2차 이렇게 나눠 드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가격이 29,200원입니다. 그러면 29,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00원. 그리고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000원을 목표가로 잡으면 되겠죠? 이건 목표가. 목표. 실적이 웬만큼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 바켓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종목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옵니다. 3분기 실적 다 괜찮게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달 이내에 1차 목표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K 이노엔 42,500원 42,500원 돌파시 매수 5만원이 목표가겠죠. 목표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눌리게 되면 35,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좀 끝에까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3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냥 이거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4%. 자,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 내용이었죠. 앞서 화장품주 상승을 했다라고 테마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버크셔 웨이가 울타뷰티 주식 69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9,350원 뭐 전후로 매수하면 되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손절가 9,000원. 손절가 9,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700원 1,7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겹치는 데가 1,700원 정도 되거든요. 화장품주 실적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수출 판매 늘어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보게 되면 좋지는 않았죠. 그것 때문에 뭐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화장품주 소매 판매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매 관련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하나 그냥 더 보여드리면 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소매 판매 관련주들이 실적이 요즘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핀더더, 판더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테무입니다. 테무. 테무가 2.9%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다 알죠? 알리바바가 4.58% 상승을 했습니다. JD.com이잖아요. JD.com. 이것도 역시 8%가 상승을 했는데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제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쓸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매 판매 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는 뷰티,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건 2분기 실적 다 어쨌든 끝났어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P 시스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5,500원 돌파 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손절가는 목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보수적으로 가시죠. 보수적으로 24,000원이 목표가입니다. 보수적으로 24,000원 목표가. 이거는 손절가 4% 잡아야겠죠. 손절가 4%. 그러면 25,000원 돌파했을 때 매수해서 손절가 4%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4%가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경우에 4%를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TSE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낸드용 프로브카드 신규 수주 확대, OLED 테스트 장비 매출이 일부 발생을 했다. 3분기 실적이 괜찮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3, 4분기 실적이 같이 좋아지고요. TSE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1억인가? 당기순이익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거의 뭐 100배 좋아집니다. 100배. 뭐 작년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100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작년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한참 남기는 했습니다. 52,500원. 여기에서 53,000원 사이가 매수예요. 이 사이 매수가입니다. 매수. 자, 목표가는 62,000원이 목표가네요. 목표. 순절 4% 잡아야겠죠. 순절 4%. 이슈 적어놨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PS,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SBB테크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5,90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5,900원 돌파. 손절가는요 5,650원입니다. 손절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이 가격 있죠. 6,6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단기 급등 계속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죠.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2분기 실적을 반영한 전정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압박에도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63 원안을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2,000원 돌파해야 됩니다. 42,000원. 결국은 42,000원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 손절가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한 것보다 폭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손절가 4% 잡으시면 되고요. 보수적으로 저는 5만원대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 뭐 내용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 손절가, 목표가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참고로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안 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3분기 실적이 괜찮거나 아니면 테마로 이슈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흐름이 살아나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8월 16일 마감 시황인데 관심 종목 오늘 방송은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